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꽃이 만발했지만 벌통마다 빼곡해야 할 꿀벌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비상입니다. 일반 딸기 농가에서는 이 벌 때문에 아주 초비상이 걸려 있는 거죠. 양봉 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원인도 모르게 당하고 있는 것뿐이죠. 지난해 양봉 농가에서 사라진 꿀벌만 78억 마리. 사라진 꿀벌을 둘러싼 다양한 추정. 기후변화 때문에 꿀벌들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면역성이 약해졌다. 기존에 있는 약재로 잘 안 듣기 때문에 방제에 실패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됐고. 우리가 사라지는 꿀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태계가 무너져 보인다는 거죠.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우리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몇 년 새 꽃 피는 봄마다 반복되고 있는 꿀벌 실종 사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던 지난 3월. 예년 같으면 차례차례 피던 봄꽃이 동시에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른 개화에 꿀을 모으는 벌들도 바빠졌는데요. 충남 홍성의 한 양봉 농가. 연중 벌꿀 생산량이 가장 많은 5, 6월을 앞두고 한창 일손이 바쁠 시기입니다. 지금이 제일 즐거운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꽃이 피고 이러게 되면 양봉 농가들은 다 마음이 들떠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 계속 막 준비하고 즐거워야 할 시간에 전혀 즐겁지가 않고 일을 못 하겠어요. 벌통 뚜껑을 열면 새까맣게 날아올라야 할 꿀벌들이 조용합니다. 듬성듬성한 벌통 곳곳에 죽은 꿀벌들이 눈에 띄는데요. 들판엔 꽃이 지천으로 피었지만 양봉장은 예전만큼 분주하지 않습니다. 이거 봐요. 먹이가 그냥 있어요. 하나도 뭐 건드린 게 없어요, 애들이. 이게 꿀장이거든요. 오, 지금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들어있던 그대로 아니에요. 꿀벌은 추운 겨울에 월동을 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난 겨울 역시 날씨가 유난히 따뜻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대로예요. 작년 가을에 일기가 11월 중순까지 12월까지 따뜻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저희가 벌이 조용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0월 초까지 우리가 얘네들 월동 먹이를 다 줘요. 그리고 그 월동 먹이를 먹고 나서 애들이 그때부터는 산란도 없고 조용해야 되는데 날이 너무 따뜻하니까 계속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벌통 거의 다 가버렸어요. 2, 3년째 반복된 집단 폐사. 꿀벌을 더 사와야 하지만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 만큼 귀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봄에 요 정도 되는 벌을 구해오려면 15만 원이면 구해오거든요. 근데 지금 50만 원 주고도 못 구해요. 지금 갖다 벌을 빨리빨리 키워놔야 내년이라도 하고 올 가을이라도 뭐라도 좀 할 거 아니에요. 꿀벌이 없어 비상이 걸린 건 과수농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딸기 농장. 노지라면 자연바람이 불고 꿀벌이 알아서 찾아오겠지만 하우스는 다릅니다. 수분을 매게 해줄 꿀벌을 따로 키워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곳 벌통에도 꿀벌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벌통을 열었을 때 벌이 그 안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몇 마리 없잖아요. 저것도 며칠이면 다 없어져요. 이제 새끼가 태어나고 죽구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꿀벌이 부족해 꽃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기형이 돼버립니다. 이게 수정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벌 때문에 속을 썩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와서 유독 그렇습니다.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칠 수 없어 일일이 수분 작업을 해주거나 꿀벌 대신 호박벌을 구해오기도 했는데요. 호박벌을 써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올해 처음 넣어본 거예요. 한번. 없으니까 벌이. 그 암술과 수술 꽃머리에 살살살 이렇게 꽃가루만 묻혀야 되는데 얘는 호박벌은 너무 크잖아요. 다 딸기 구멍마다 쓰시고 다니니까 딸기가 못 쓰게 됩니다.
꿀벌이 무리를 지어 사는 벌통 한 개를 봉군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꿀벌 폐사 피해 현황을 조사했더니 전체 260만 봉군 가운데 약 40에서 50만 봉군이 폐사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한국양봉협회가 밝힌 피해 규모는 더 심각합니다. 월동 전 전국 153만 개였던 봉군은 올해 3월 59만 개로 줄어들었는데요. 절반 넘게 폐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꿀벌이 폐사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꿀벌 폐사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도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현장 모니터링을 2달 간격으로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애초에는 2가지 큰 카테고리로 봤었습니다. 하나는 이상 기온, 기후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병해충 발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농가를 현장을 가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던 것은 꿀벌 응애였었습니다. 꿀벌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는 해충입니다. 그런데 특정 방제제를 오래 사용해서 약제 내성이 생기고 꿀벌 응애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건데요. 기존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에 100% 저항성이 생긴 응애가 발생을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약제로 잘 안 듣기 때문에 방제에 실패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됐고, 꿀벌 응애가 다시 성충 일벌이 된다든지 하면 면역력이 낮아져서 잦은 질병에 걸리기도 쉽고, 또 그리고 끝까지 일벌까지 같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봉군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 꿀벌 응애였습니다. 하지만 양봉 농가는 정부가 지목한 원인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이걸 넣으면 아예 안 죽어야 하잖아요. 이걸 넣으면 죽어요. 그 응애가 떨어져 나와요. 우리가 넣고 확인을 하잖아요, 계속. 근데 이걸 넣으면 그 응애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30년 전 뭐 그때부터 썼다고 하더라고, 이거를요. 근데 그 작년, 재작년만 안 들을 일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뭐 저희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우리가 1년 이 응애를 갖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난 40년을 넘겨 이 양봉을 하면서 싸워왔는데 옛날보다 더 많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그런데도 벌은 사라지고 있다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지목됩니다. 이상고온으로 꽃이 너무 일찍 피거나 월동을 준비할 환경이 되지 않는 등 꿀벌이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현상이 별로 없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생겼을까? 그것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주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주된 원인이 이제 꿀벌에 기생하는 응애, 진드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만연해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그 전부터도 그런 진드기는 늘 있었어요. 그러나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그런 진드기가 기생함으로써 꿀벌들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면역성이 약해졌다. 벌은 변온동물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얘네가 외부 기온에 맞춰서 체내 기온을 조절하는데 보통 얘네가 따뜻해지면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지금처럼. 근데 너무 따뜻해지면 또는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면 얘네가 이제 체내 조절을 하는데 힘들어지는 거죠. 원래는 이제 얘네가 어느 정도 같은 시간 규모를 가지고 꽃이 피고 벌이 이제 수분을 하고 이제 꽃이 설고 얘네가 이제 그 꿀을 이용하고 이런 건데 지금 개화 시기가 너무 빨라지니까 얘네가 이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상기온뿐 아니라 대기오염도 문제입니다. 황사,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꿀벌의 길찾기 능력을 교란시켜 비행 시간을 늘린다는 건데요. 이것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빛 정보라고 그러는데 이제 태양의 빛이 얼마나 산란되는지 보통 우리가 이걸 편광이라고 그러는데 그 편광을 보고 벌은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입자성 물질이고 공기가 되게 혼탁해지면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아마 곤충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고 이제 벌의 비행 시간을 추적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뭐 한 45분 걸리는데 이제 이런 공기 질이 안 좋을 때는 뭐 한 77분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늘어나 버린 거죠. 다양한 요인이 장기적으로 꿀벌 생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인데요. 반갑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양봉농가, 꿀벌 진료를 위해 수의사가 방문했습니다. 꿀벌이 아프다고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뭐 수술하고 입원하고 퇴원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곤충인 꿀벌을 수의사가 진료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양봉 농가에는 꿀벌 전문 수의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원활한 진료를 위해 벌통 입구에 훈증 연기를 내뿜어줍니다. 벌의 생리습성을 위해서 훈연을 벌문에다가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연락을 하게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열어보세요. 벌이 어떻게 반응한가요? 조용하잖아요. 정말 꿀벌들이 온순해졌는데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벌을 한번 파볼까요? 저한테 보여줘. 이거는 이제 꿀벌 진드기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벌 100마리당 꿀벌 진드기가 얼마나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벌은 다시 죽은 게 아니니까 살려서 이렇게 더 넣어주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설탕 검사법이에요. 진드기 검출되지 않습니다. 소, 돼지처럼 사람이 키우는 꿀벌도 질병이나 해충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엔 꿀벌 전문 수의사가 매우 드뭅니다. 질병 예방과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것 역시 꿀벌 전문 수의사의 역할인데요. 여기 꽃가루를 갖다 놓은 것을 이렇게 직접 파보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이렇게 섭취해 보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화분떡 같이 되지 않고 딱딱하고 애벌레가 미라돼 갖고 딱딱하고 하면 그게 색깔은 이렇게 비슷한데 그러면 그게 석고병이에요. 네, 구분하는 방법. 최근 들어 더욱 많아진 왕진 요청으로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는 정연기 원장. 그가 현장에서 느낀 폐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쭉껏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폐사하는 이제 사례가 좀 발생된 거죠. 환경 여건에 따라서 진균성 질병, 예를 들면 곰팡이 질병 같은 경우에서 백묵석고 이런 환경성이 있는데 오늘날은요 바이러스 질병이요. 그러니까 얼른 말하면 환경성에는 외적이라고 하면 내적인 벌의 면역 저하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 질병 같은 게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또 하나 덧붙여서 벌지기님이요. 지금 말해서 양봉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실제적인 그 기능과 기술, 즉 말해서 실기에 부족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잦아지는 만큼 꿀벌 사육도 그에 맞는 교육이나 기술 전파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결코 쉽지 않은 분야지만 다른 축산업에 비해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 진입 장벽은 낮은 편입니다. 2013년 2만이 채 되지 않던 꿀벌 사육 가구 수는 2019년 2만 9천 가구까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국토 면적 대비 벌통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21.8개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봉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규제법이 아니고 양봉산업육성법입니다. 근데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 양봉에 투입되는 그 너무 진입장벽이 좀 낮은 점들이 다른 타 장목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으신 분들도 들어왔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동물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게 살아있는 생물을 다룬 것도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였는데 그런 기술력 없이 투입된 농가들도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 꿀벌 사육 가구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꿀벌의 먹이가 부족해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꿀벌 폐사 문제가 심각했던 지난해 벌꿀 생산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일조량이 좋아 꿀벌의 주요 먹이인 아카시아 꽃이 풍성하게 열렸는데요. 벌의 먹이는 많았지만 또다시 폐사 피해가 불거진 겁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꿀을 못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작년 꿀 많이 나왔잖아요. 작년에 꿀을 좀 나와서 어느 정도 벌이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뭐 못 먹어서 약해졌다? 그건 아니죠. 꿀벌 사육 가구 수는 2016년부터 크게 증가했는데요. 채집하는 꿀이 아니라 설탕물로 키우는 사양꿀이 2016년부터 법적 허용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연꿀은 많이 키워야 200통, 300통밖에 못 키워요. 그렇잖아요. 그 꽃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설탕꿀은 어떻게 했어요? 설탕만 계속 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500통도 키울 수 있고 1000통도 키울 수 있어요. 벌이 좀 건강해지려고 하면 벌이 좋아하는 그런 나무, 꿀샘 나무, 미론수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제 설탕을 많이 설탕물로 키우다 보면 얘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은 좀 민감해서 서로 누구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모든 전 세계 100몇 개국에서 사양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건 분명히 그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광범위한 살충제 살포 등 다양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탓에 아직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데요. 자연재해에 따라서 자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각종 질병이 더 번창할 수 있다. 꿀벌에도 그런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찾아내지 못한 바이러스가.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정부에서 빨리빨리 파악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꿀벌 폐사 피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 유엔은 야생벌 2만 종 가운데 8천 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고 미국, 유럽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꿀벌의 40%가량이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가 사라지는 꿀벌에 주목하는 이유는 꿀벌 실종이 불러올 나비 효과 때문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식량이 되는 100여 종의 농작물 가운데 70%는 벌의 수분 매개를 통해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벌이 사라진다면 식량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지구 전체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벌이란 거는 이 식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식물이 잘 살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수분 매개를 통해서. 근데 벌이 없으면 식물이 안 자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구라는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그 중요 기작 중에 하나가 그 육상 생태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물들인데 얘네는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고 담수를 담아둘 수 있고 인류가 배출한 탄소의 한 30% 흡수해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꿀벌이 사라진다면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지구 시스템의 근간인 그 생태계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세계 각국에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꿀벌 폐사의 원인과 대안 모색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기상청, 환경부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전염병에 강한 새로운 품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에 강한 여왕벌 등 새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대량 보급하는 건데요. 농촌진흥청에 위치한 꿀벌 스마트 사육실. 농작물 수분 매개에 최적화된 B형벌을 대량 사육하고 있습니다. B형벌 스마트 사육 시스템을 개발해 연중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요. 이제 D형벌 같은 경우에는 실내 사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적기에 뭐 딸기든 토마토든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사용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획 생산이 가능한 거죠. 네덜란드나 이제 유럽 쪽에서 화분매개용으로 다 이제 D형벌을 수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실내 증식을 해서 대량 생산 체계로 확립을 한 거죠. 온도에 민감한 꿀벌을 위해 벌통 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키고 꿀벌의 동태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벌통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벌을 잘 모르는 이제 장목 농가에서도 이제 온도, 습도라든가 모기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상품 가율도 더 훨씬 좋아지는 거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아카시 나무에만 의존해온 꿀벌의 먹이를 다양하게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충청남도는 2018년부터 800만 그루의 밀원수를 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원수라는 것은요, 꿀벌이 먹이가 되는 밀원수를 얘기하는데요. 아카시아나무, 헛개나무, 온나무 등을 식재해서 대단지로 조성한 곳을 밀원숲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이른 개화 혹은 동시개화 등으로 꿀벌의 먹이가 감소하지 않도록 다양한 수종을 심어 시기별로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려는 목적인데요. 아직은 이게 아카시나무가 조금 어느 정도 컸어야 되는데 크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 3, 4년 뒤에 가면 밀원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꿀, 프로폴리스 등 양봉 산물을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농작물을 키워내는 1등 공신 꿀벌. 하지만 꿀벌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연구와 노력은 이제 첫걸음을 뗐습니다. 저희가 기후가 변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기후 변화에 맞도록 저희가 그 벌을 잘 기를 수 있는 사형 관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우나 그 축종에서도 관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꿀벌이 새로운 품종들 좀 더 응애에도 강하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지역적으로 맞는 그런 품종 육성 등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유의미한 감소는 아니라지만 지금이야말로 꿀벌이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벌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가 지구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TV가 있고 집에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집이 불타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 사인이 지금 우리한테 왔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는 우리 집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개가 보내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